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수시 전형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의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헌혈도 줄고 특히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보다 떨어져 비상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90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은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해 마늘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진주교대 수시 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의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내년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입학사정관 A씨에게 한 응시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입니다. 니 이거비 니아 선생님 같은 거야. 제대로 되겠나? 교육부와 대학의 조사 결과 입학팀장의 요구로 해당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이 최종 합격했고 대학 차원의 차별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성적 조작 의혹 제보에 대해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라고 진주교대에 통보했습니다. 입시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서 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장 중한 처분인 10% 모집 정지 처분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 외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응시자 5명의 점수 조작 의심 사례도 발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당시 입학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주교대 유기란 총장은 장애인 차별을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입학 전형 절차와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헌혈을 하는 사람이 감소했고 특히나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혈액량이 적정 보유량보다 떨어지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등장한 헌혈버스.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혈버스를 찾는 사람은 겨우 20명 남짓. 버스당 하루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휴가 기간이니까 좀 이렇게 유동인구도 조금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거 불안 요소 때문인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버스가 거리까지 나오게 된 건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단체 헌혈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곳만 25곳, 취소 인원만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군부대, 공공기관 등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겁니다. 헌혈버스가 그 단체로 들어오는 걸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지금 단체 헌혈에 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냉장고는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5일분보다 적은 3.1일분. 특히 A형은 경계 수준인 2일분에 불과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대량 수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량 수혈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하루하루가 항상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요즘 소나기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나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치는 곳도 있어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것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큰 더위 없이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1도, 함안은 19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과 창원이 30도, 밀양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9도, 진주도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기온은 모레 잠깐 올랐다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기숙사 집단 생활을 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근 사업장까지 선제 검사가 실시되는 등 각 시군별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의 한 건설 현장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하루 만에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이 확진된 창녕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함안의 한 사업장에선 1명이 더 추가돼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모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으로 기숙사와 공동 샤워장 등 밀접, 밀집, 밀폐의 산밀 환경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교육 및 유사 증상 시 검사 협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밀접된 환경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각 시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녕군은 대한면 산업단지 42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0여 명에 대한 방문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함안군은 군북면 일반 산업단지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창원과 김해, 함안을 제외하고 창녕에서도 4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을 고심 중입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을 포함해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0명으로 두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증가폭이 더 늘 것이라며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전국 마늘의 20%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경남 창녕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창녕 마늘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하면서 마늘 농가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배 면적 3천여 헥타르, 생산량 6만 톤에 이르는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인 창녕군. 창녕 마늘의 90% 이상은 통이 크고 쪽수가 많으며 매운맛이 덜한 대서마늘입니다. 한국의 맛을 찾아 창녕으로 갑니다.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마늘을 사용한 햄버거를 신메뉴로 출시했습니다. 버거 하나에 약 6개의 깐마늘이 들어가며 올해 21톤의 창녕 마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창녕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특히 창녕 마늘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경제적 효과는 1억 5천만 원가량. 지역 마늘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이거 1년 내에 먹는다 그래봐야 한 10kg에서 20kg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
큰 대기업에서 납품을 그래 받는다 하면 그거 엄청난 거죠, 그게. 지난 3월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와도 연간 100톤가량의 마늘 공급 협약을 맺은 창녕군. 앞으로도 유명 식품업계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사진대전 전시회가 오늘 오후 4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창녕 비지정 고분군 지표조사 및 보존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에서 진행됩니다.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창원 용호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재즈나이트 54가 오늘 저녁 7시 40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펼쳐집니다. 2021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청년기획단 위촉과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진주시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진주혁신도시와 평거지구, 초장지구에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의 인구가 3만 2천여 명으로 다른 곳보다 많지만 고등학교가 한 곳뿐이고 초장, 평거지구의 경우 중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먼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군이 인구 증대를 위해서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원과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을 신설한 데 이어서 남해군 인구 전입에 기여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위원회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올해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약초축제는 전시와 체험 등 기존의 주요 대면 행사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약초 과거 시험과 약초 점포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해서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정부의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창원 특례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장동화 대변인의 논평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부경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정부도 공식화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당 대변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논평을 낸 건 말이 안 된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고 양산 지역구의 윤영석 의원도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은 진주로의 이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이 의회 상임위원장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경상남도 각 실국에 이례적인 현안 보고를 요구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도 실국별 전체 현안 보고가 이례적인 건 맞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비상상황에 협력하는 취지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은 도의회 관례에도 없는 일인데다 상임위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의장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현안 보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허 시장은 노영욱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등 규제 지역 해제를 비롯해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과 동대구 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 등 5건의 창원시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김해 씨가 지역 내 6개 전통시장에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김해 씨는 전통시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 도입과 함께 전통시장에 1000여 개의 소독제를 배치하고 매주 2차례 이상 점검팀을 꾸려 방역수칙 위반 점검에 나섭니다. 밀양시가 시내버스 37대 모두를 오는 2028년까지 전기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밀양시는 올 상반기 환경부와 국토부, 경상남도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전기버스 넉 대를 이미 샀고 하반기에도 7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창녕 우천리 상월 안직골 고분에서 다수의 가야시대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창녕군은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8개의 수혈식 석광묘인 돌덧 널무덤으로 확인됐으며 함께 발견된 유물들로 볼 때 5세기 후반과 6세기 중반 사이에 고분군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경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서울아동병원이 추가돼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통영시 SCH 서울아동병원과 창원시 CNA 서울아동병원에 이어 양덕 서울아동병원이 추가되면서 도내 달빛 어린이병원은 모두 3곳으로 늘었으며 병원 운영 시간과 함께 문을 여는 참여 약국은 모두 4곳입니다.